지금 상반기는 조방원전이라고 했었죠. 조선주, 방산주, 원전주, 전력기기주. 근데 지금 현재 포트의 메인은 조선주, 바이오주, 반도체주, 원전주. 저는 포트가 지금 그렇게 바뀌어 있는 상태고요. 아마도 별다른 변수만 없다면 이걸 축으로 해서 가져갈 생각이기 때문에 이쪽과 관련되어 있는 쪽에 대한 비중을 좀 쌀 때 좀 더 담을 생각 가지고 있고요. 방산 같은 경우는 추가 수주가 나올 경우에 안녕하십니까. 저는 IM증권의 이영훈이라고 합니다. 시장이 강세, 장세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그에 비해 가지고 아마 계좌별로 봤을 때는 그렇게 시장 수익률을 이기기 쉽지 않은 그런 장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땐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같이 좀 고민을 나누려고 나왔습니다. 현재 국내외 증시 상황과 앞으로 10월 증시 어떻게 보시나요? 국장 같은 경우는 원래 9월 달에 발표될 거라고 기대를 안 했었는데 대통령께서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대주주 요건을 50억으로 사실상 확정을 해주셨고요. 그 뒤에 이제 기재부 장관을 통해서 한 번 더 이제 확인이 됐는데 사실 그동안 증시를 제가 짓눌렀었던 가장 큰 요인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대주주 요건 문제가 가장 크다라는 말씀을 드려왔었고 그 문제가 풀리자마자 주가는 거기서 바로 급등을 해서 200포인트가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 우리나라 증시도 좀 단기간에 좀 오버페이스한 느낌이 좀 들고 또 미국 역시도 가만히 보시면 계속해서 올라가기는 하는데 그렇게 또 편안해 보이진 않는 그런 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는 놈만 가는 장이죠. 미국 딱 보면 한마디로 압축하면은 AI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AI 쪽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메인이 돼서 움직이는데 반도체 칩뿐만 아니라 이제 소위 말해서 전력 관련되어 있는 쪽 뭐 이런 것들도 다 AI 범주로 들어가서 움직이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9월 달까지 최근까지는 주로 이제 반도체 중심으로만, 왜냐하면 AI에 편승이 되어 있는 거는 사실상 반도체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패턴이었었고요. 이제 10월인데 이제 문제는 미국 셧다운 이슈가 지금 남아 있는데 그게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로 봐가지고는 고분고분 얌전하게 끝날 것 같진 않아요. 민주당이 얼마나 배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과거 1기 때도 한 달 가량을 이 정부가 셧다운을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상황이 나오지 말란 법은 없다. 첫 번째 변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추석 연휴에 들어가죠.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 목요일까지니까 굉장히 긴 시간인데 연휴에 대한 부담이 또 있을 수 있죠. 왜? 그 직전에 계속 올랐었기 때문에 그 중간에 혹시라도 하는 이제 그런 걱정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우리가 이제 또 안고 있는 그 딜레마는 관세 협상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관세 협상의 딜레마는 사실은 뭐 어디를 비판할 성격은 아닙니다. 사실 무리하면서 무례하게 미국이 지금 우리나라에 요구하는 거잖아요. 사실상 돈을 강타해 가는 거거든요. 그냥 가만히 들어보시면 일본하고 계약한 것도 그거잖아요. 너 돈 갖다 넣어. 이 돈은 내 맘대로 쓸 거야. 그리고 수익은 9대1로 내가 가질 거야. 사실상 뺏는 거잖아요. 한국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특히 문제는 이제 일본은 사실상 준기축 통화국이기 때문에 통화 수합도 돼 있고 전체 외환보유고 대비해가지고 규모가 그래도 견딜 수 있어요. 물론 그거 다 쓰게 되면 일본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외환보유고가 4,100억인데 여기서 3,500억을 내놓으라는 얘기는 사실 나라를 내놓으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은 내용이고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좀 불편하더라도 우리는 견뎌야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환율로 좀 부담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환율적인 측면에서 살짝 좀 우리가 좀 부담을 좀 느끼고 있는 건 그런 측면에 있는 것 같다. 지금 국면은 그래서 편한 것 같은데 안 편한 그런 상황이 좀 연출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미증시가 급등했을 때 패턴을 보면 오픈 AI 발로 대량 수주를 받으면서 브로드컴이 급등을 했고요. 그 주 후반에 오라클이라는 회사 역시 마찬가지로 오픈 AI로부터 받은 확정된 수주 그거 이슈로 해서 또 급등을 했었거든요. 거기에다가 또 그 다음 주에는 엔비디아가 오픈 AI에다 1,000억 달러를 투자하는 걸로 해서 또 급등을 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미국 증시의 중심 축은 역시 AI이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시장이 AI로 좀 쏠려가는 느낌 좀 든다라는 거죠. 그럼 안 좋게 생각하면 이거 버블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는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버블이라고 하기에는 아직은 좀 약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모멘텀은 여기서 끝난다기보다는 더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는 일단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시장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조정을 받더라도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시고 시장을 바라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준이 9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는데요. 이번 결정이 증시에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예상된 거였었지만 사실 긴가민가 했었던 것 같아요. 6월 달 FOMC만 놓고 봤을 때도 2명의 반대 의견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는데, 이번 FOMC만 하면은 벌써 이제 스티븐 마이란이라고 하는 그 트럼프 완전 최측근 인사가 또 들어왔으니까 한 표가 더 늘어났죠. 여기에다가 뉴욕 연은 총재 같은 경우도 이미 고용의 문제가 생기면은 금리 인하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고, 파월 역시도 지금 금리 인하를 얘기할 단계는 아니지만 그거를 고려해야 된다 하면은 고용의 문제가 생겼을 거라는 그 시점이라는 얘기를 갖다 이미 6월 FOMC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는 이번에 무조건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장은 계속 반신반의하다가 되니까 서프라이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주가가 한 단계 더 올라갔고요. 되니까 서프라이즈, 그 다음에 또 뭐 AI 쪽으로 수주 터지면서 서프라이즈,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올라갔는데, 저는 일단 금리 인하를 한 번 하고 끝나는 경우는 여태까지 본 기억이 없습니다. 금리 인하 그리고 또 점도표를 보면은 최소한 연내 2번은 더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금리 인하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그 노이즈라고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거는 물가인데, 이번 CPI도 예상 범주 내에 나왔고, 고용은 사실 이번에 이제 셧다운 들어가게 되면 아마 고용 데이터가 안 나올 텐데, 연초 들어와가지고 이제 도지라고 하는 거,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도지라고 하는 부서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소위 말해가지고 정부를 좀 슬림화하는 작업을 했었죠. 효율화, 좋게 말하면. 그러면서 이제 많은 그 인적 자원들을 정리하고 했던 게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소송을 걸고 기한 채우고 이러면서 버틴 김에는 얼추 이제 그 사람들에 대한 숫자가 찍히기 시작하는 게 이번부터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고용 쪽이 불안정스러운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는 기초적으로 올해는 2번 더 할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 효과와 더불어 가지고 지금 현재 물가 수준이라고 그러면 적어도 연말까지는 물가에 대한 노이즈가 생각보다 크진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런 추이로 해가지고 주가는 어찌됐든 조정을 받더라도 우상향할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무섭게 증시가 오르고 있는데 하반기에 코스피 4천 돌파할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그건 잘 모르겠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학습된 경험을 가지고 얘기하면요.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때 종합지수가 PBR 밸류로 보면은 1.3배 정도까지는 갔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하단으로 얘기하는 게 PBR 0.8이었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번 상법 개정을 통해서, 그리고 이번 정부의 정책 개선 의지를 통해 가지고 이미 그거는 법 개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또 이제 추진하려고 하는 제반 정책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검증이 됐기 때문에 PBR 0.8배는 하단이 위로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빠져도 옛날처럼 빠졌다 하면은 뭐 기본 다시 뭐 2200대 이렇게까지는 빠질 상황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올라간다고 했었을 때는 얼마까지 볼 수 있어 하면은 우리가 학습된 경험이 유동성 장에서만 PBR 1.3배를 갔었거든요. 그럼 1.3배를 지금 현재로 환산을 하면은 3,900이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1차 목표치는 3,900선 그 정도 보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차트를 가지고, 이거는 지금 제가 일봉 차트로 일단 만들어 봤는데, 차트 지지선이 혹시 조정을 받는다 했을 때 얼마 나오느냐. 이렇게 보면은 일단 지금 현재 장세로 봤을 땐 3,200 깨기가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하단이 생각보다 견조할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얼마 갈까 이걸 고민하시는 것보다는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무엇을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현실적이다. 단 한 가지 조건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찌됐든 간에 유동성 공급에 의해서 버블이 형성되는 초입이든 아니면 중간이든 어떤 단계이기 때문에 이 구조 하에서 어딘가 한 군데가 만약에 유동성 고갈이 나오거나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그걸로 충격을 받을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제반 거시 매크로 쪽에서 그런 어떤 노이즈가 발생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는 수시로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적 없이 경기 부양한 거라 불안하다는 의견이 많은데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실적이 없기 때문에 경기 부양을 한 거죠. 실적이 좋은데 경기 부양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경기 부양 효과는 결국 가가지고 숫자로 찍힌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요. 그리고 지금도 AI 업체들이 숫자가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IT 버블 때하고 다른 거는, IT 버블은 신기한데 첫 번째 그게 그거였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저였고요. 보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때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인터넷으로 국제 전화를 해봤어요. 근데 그때는 그게 처음이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이제 20대, 30대 분들은 경험 못했겠지만 그 당시만 해도 국제 전화비 엄청나게 비쌌고요.
근데 그게 무료로 다이얼 패드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인터넷을 통해서 음질은 별로 좋지 않은데 통화가 된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으로 왔던 거거든요. 그게 IT 혁명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돈을 벌어가 아니라 이거 신기한데? 로 해가지고 돈이 몰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버블 때는 어떤 상황이 나왔냐면 돈이 돼? 이걸 찾는 게 아니고 이게 갈 수 있어? 없어를 따졌었어요. 가려면은 일단 신기했어야 돼요. 그리고 뭔가 중요한 걸 보여줬어야 돼요. 미국 국방성하고 뭐 한대더라. 그게 금액이 얼마가 됐든지 간에. 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태까지 없었던 물건이 나왔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주식을 모르는 사람이 코스닥 주식 아무거나 사도 올랐었던 장이 그때 IT 버블 때입니다. 근데 지금은요, 그렇게 했단 죽습니다. 일단 AI 쪽으로 해도 다들 실적들이 어느 정도 수반이 되고 있고요. AI 쪽에서 지금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좀 확산이 되어 있는 거는 뭐냐면 AI 데이터 센터를 돌리기 위해서도 전력이 필요한데 전력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력원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LNG가 됐든 또는 원자력이 됐든. 그러니까 이제 이쪽 관련되어 있는 산업들이 실제 매출이 크게 안 일어나도 그쪽에 있는 쪽이 주목을 받고 각광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하고는 다른 건 뭐냐면 얘네들이 각광받고 숫자 없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미 프로젝트는 시작됐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것들도 매출을 길지 않은 시간에 찍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이클에서 버블은 그때처럼 아무거나 사가지고 수익이 뭐 아무거나라는 게 예를 들어가지고 IT 회사, 닷컴 붙어있는 회사 이러면 무조건 폭등했던 그런 시대하고는 다른 또 다른 어떤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 금리 인상은 일단 보험성 금리 인하라는 성격으로 그건 파우르장도 얘기했지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시장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떤 업종이나 섹터가 이번 금리 인하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앞에서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단어가 있죠. 뭔가요? 앞에서 계속 얘기했었던 거 있잖아요. 그치, AI죠. 가장 키는 AI입니다. 지금 현재도 AI에 돈이 몰려 있고 앞으로도 AI 쪽으로 돈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시장의 키는 아마도 AI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제 AI 쪽에 대한 부분은 계속 보셔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금리를 인하하게 될 경우에는 숫자가 안 찍히면서 자금 조달이 필요로 하는 섹터들이 도움을 많이 받아요. 그 대표적인 데가 바이오입니다. 그래서 바이오 섹터 최근에 좀 움직임이 괜찮죠. 좀 흔들리긴 했어도 여전히 바이오 쪽은 계속해서 움직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될 경우에는 일단 배 같은 경우도 한 번에 목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투자하는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투자라기보다는 주문을 하는 쪽에서 100% 현금을 갖고 하질 않아요. 그것도 대출을 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조선 같은 경우도 사실 금리 인하의 수혜주가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자동차 살 때 100% 현금 주고 사는 사람들 별로 없잖아요. 할부금융 이슈가 있으니까 그런 쪽이 다 연관이 돼요. 그런데 이 가운데서 지금 보시면 자동차는 우리나라 이제 관세 협상에 딱 발목이 잡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관세 협상이 뭐 무한정 갈 거냐, 아니면 파국으로 갈 거냐, 아니면 풀릴 거냐를 놓고 봤을 때 이거는 뭐 누가 뭐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자기 생각이 다 틀린 거고 모르잖아요. 그리고 트럼프라는 사람 자체가 상식적인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변수는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하고 미국 관세 협상은 타결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거는 우리가 이제 다른 유로존이나 이런 데처럼 사실 미국이 필요로 하는 거를 갖고 있지 못한 평범한 상황이었었으면 우리는 이번에 제대로 털렸을 텐데 미국이 아쉬워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글로벌 패권을 가져가려면은 미국이 아무리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뭐 대륙간 탄도탄을 가지고 있고 최고 사양의 비행기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전투기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배가 없으면 힘들어요. 미국은 기본적으로 해양 국가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해군이 강해요. 근데 해군이 지금 전투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아직은 글로벌 1위가 맞지만 현재도 군함 수로 봤을 땐 50척, 60척 가까이 차이가 나요. 이미 벌어져 있어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더 벌어집니다. 이거는. 그래서 시간을 끌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첫 번째. 그리고 그 해군을 갖다가 전력을 보강하기 위해서는 결국 찍어내듯이 양산을 해줄 수 있는 기업이 필요한데 거기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LNG 팔아먹었잖아요. 걔들. 우리한테도 1,000억 불 팔아먹고 일본에도 팔아먹고 저 유로존에도 팔아먹고 아마 세 군데 합치면은 조달러 정도 될 텐데 문제는 그거 뭘로 치러 나르냐는 거죠. 뭐 태평양 바닷속에다가 파이프라인 깔아가지고 어느 세월에 그거 할 수도 없는 거고 결국 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루이지애나 쪽에 그 프로젝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올 하반기부터 LNG 캐리어선 아마 한 80척 정도는 올 하반기 내년 들어가면서 이제 발주가 나올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건 누가 만들어줄 수 있냐는 거죠. 만들 수 있는 데는 글로벌리 봤을 땐 한국, 일본, 그리고 중국밖에 없는데 일본은 좀 모스 방식이라서 좀 방식이 틀려요. 그리고 표준화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좀 양을 적게 싣게 되는 문제도 있고 그리고 거기는 캐파도 많이 줄여놓은 상태고 결국 한국밖에 없죠. 중국에다 준다는 얘기는 중국 해군을 키워준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아무 의미 없는 얘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선의 필요성을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 지체하기도 만만치 않다. 두 번째, 걔네들이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AI를 진짜 경쟁에서 이기려고 그러면 전력원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미국이 전력난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LNG 발전소도 하고 뭐 별짓을 다 하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집중적으로 푸시하고 있는 거는 원전입니다. 원전을 대형 원전 10기를 포함해가지고 300기를 지금 만들겠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그 매스컴을 통해서 익숙한 그 웨스팅하우스라고 하는 회사가 특허나 기술은 갖고 있는데요. 설계 기술이나 이런 걸 갖고 있는데 만들어 본 경험이 없어요. 별로. 오래됐어요. 79년 이후로 미국이 원전을 만들어 본 게 딱 2기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걸로 보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미국 회사들이 원전과 관련되어 있는 주요 기자재나 또는 실제로 원전을 짓는 건설이나 이거를 할 수 있는 회사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업체의 협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좀 심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그걸 가지고 끝까지 협상을 하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었을 때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이제 가야 될 방향 이런 데 있어가지고 이 조선이나 원전 이런 쪽이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커질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금리 인하 국면에서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꼭 사야 할 하반기 종목은 무엇인가요? 저는 지금 상반기는 조방원전이라고 했었죠. 조선주, 방산주, 원전주, 전력기기주. 근데 지금 현재 포트의 메인은 조선주, 바이오주, 반도체주, 그리고 원전주. 저는 포트가 지금 그렇게 바뀌어 있는 상태고요. 아마도 뭐 별다른 변수만 없다면 이걸 축으로 해서 가져갈 생각이기 때문에 이쪽과 관련되어 있는 쪽에 대한 비중을 좀 쌀 때 좀 더 담을 생각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방산 같은 경우는 이제 추가 수주가 나올 경우에 상단이 열릴 수는 있거든요. 지금 뭐 여전히 여기저기서 분쟁, 또 뭐 미국이 스스로 또 분쟁을 여러 번 또 자초를 하기도 하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게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분쟁 조정에서 노벨 평화상 탄다고 그러는데 가만히 보면 지가 여기저기다 불지르고 다니는 것 같은 느낌도 좀 들잖아요, 지금.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제 방산과 관련된 부분들은 추가 수주가 열리는지 이걸 보셔야 될 것 같고 전력기기는 가격이 좀 편해지면 역시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관심 가져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최근 삼성전자 주가 흐름 어떻게 보시나요? 삼성전자가 사실상 우리나라 증시에서 좀 골칫덩어리 취급을 받았었죠. HBM에서 이제 수요를 못 맞추면서 콜테스트 통과를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적도 악화되고 결국 가가지고 이 디램 쪽에서도 순위가 바뀌고 이제 그런 상황까지 왔는데 삼성전자의 어떤 저력 이런 것들이 갑자기 좀 보여지는 그런 그림이 나오는 건 삼성전자가 어찌됐든 간에 과거에 장악했었던 시장 점유율도 있고 또 지금 글로벌 상황 자체가 묘하게 변하다 보니까 삼성전자를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생긴 거죠. 최근에 뭐 몇 달 전이죠. 테슬라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이나노 쪽 수주를 했죠. 파운드리에서. 근데 사실 그 수주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왜 수주를 했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세 개 회사가 굉장히 빅테크인데도 애플을 제외하고 두 개는 사실상 TSMC 입장에서 봤을 땐 주고객이 아니에요. 메인이 안 돼요. 그러니까 가서 내 거 좀 해줄래? 그러면 저 뒤에 가서 줄 서세요. 이렇게 되고 가격도 올려서 받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불이익을 감수해야 되는 측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이 지금 이제 파운드리 쪽이 TSMC가 워낙에 잘하다 보니까 나머지는 사실 별 볼 일이 없는 그런 그림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 지금 TSMC의 전력의 대부분이 대만에 있거든요. 근데 대만은 이제 바로 앞에 중국이 있고 항상 이제 뭐 전쟁 이슈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리스크에 노출이 되니까 유사시에 소위 말해가지고 이 칩과 관련된 부분에서 미국이 안전판을 가지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TSMC 보고
미국 들어와서 공장 쳐. 니네 거기서 만드는 만큼 여기서 져야 돼. 뭐 이런 것도 요구하고 있고, 그러면서 동시에 TSMC 말고 이쪽 키울 데 없을까? 근데 어쨌든 지금 2나노, 3나노를 할 수 있는 데는 삼성전자가 있으니까 삼성전자도 좀 해봐. 그리고 또 이제 저 구석탱이에 있지만은 인텔한테도 너도 좀 정신 차리고 해봐. 이런 식으로 지금 해서 인텔 쪽에다가도 자금 몰아주고, 수주 몰아주고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정학적인 어떤 이유 때문에라도 삼성전자의 파운드리가 갑자기 부각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테슬라 입장에서는 거기 가가지고는 제대로 된 대접도 못 받고 금액도 더 비싸게 치르고 만들어야 되는 입장이라고 한다면은 삼성 입장에서는 가격도 저렴하고 소위 VIP 대접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테일러 팹에서 하는 거니까 자기 공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이제 하게 되니까 자기가 직접 관여도 하겠다고 하니까 이런저런 이유들이 같이 믹싱이 돼가지고 파운드리 쪽이 갑자기 바닥을 치고 수주가 살아나는 그림이 났고, 그러다 보니까 공교롭게 이 2나노, 3나노 같은 고나노 쪽뿐만 아니라 레거시 파운드리 쪽도 지금 가동률이 올라와요. 이 얘기는 소위 말해가지고 그 테슬라나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수주를 받은 걸 있으면 그걸 레퍼런스로 해서 다른 데 영업하기가 쉽죠. 우리 거기서도 우리한테 오파를 줬으니까. 니네 우리한테 맡겨봐. 쟤네들보다 30% 싸거든?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주가 아무래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요. 영업하는 쪽에서. 그래서 지금 일단 그 수율 높이려고 엑시노스 2600 이거 지금 빨리 지금 이제 가동하고 그 테스팅 해가지고 2나노 쪽 수율 높이려고 지금 작업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HBM도 계속 헛다리 잡고 계속 해가지고 IR 뭐 이상하게 하여튼 기사로 희망 고문만 해왔었는데 이제 최근에 나온 거는 오늘이 말이니까 다음 달 초까지 해가지고 어쨌든 엔비디아 3 퀄 테스트 결과가 나올 거라고 하거든요. 근데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최근에 이제 갑자기 기대감이 올라간 건 HBM4 이쪽에서는 납품이 될 것 같아라는 기대감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 삼성 입장에서는 이건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근데 뭐 얼마만큼의 마진을 남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추가 모멘텀이 되는 데다가 레거시 쪽은 누가 뭐래도 삼성전자가 캐파가 제일 커요. 근데 지금 문제는 HBM 쪽으로 물량이 계속 집중 투여가 되다 보니까 이 레거시 쪽으로 투여되는 게 작아졌고 그게 물량 쇼티지를 불러와가지고 레거시 쇼티지가 난 거거든요. 그러면서 레거시 D램 가격, 낸드 가격 이런 것들이 다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익 개선이 굉장히 빨리 올라온다. 그럼 삼성 입장에서는 자 레거시 D램 가격 떨어져가지고 수익 안 나고 중국 애들한테 밀린다는 얘기 들어와서 머리 아픈 상황이었고 HBM에서 경쟁에서 처진다고 해가지고 또 천덕꾸러기 치든받았고 파운드리에서는 분기 2조 5천억 적자 내가지고 이러다간 삼성 문제 생긴다고 해서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았었던 게 갑자기 다 바뀌는 그림이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기대감이 좀 많이 붙어서 올라가는 것 같고요. 거기에다 더해가지고 불을 더 뿜게 된 거는 여기가 지금 계속해가지고 자사주 매입을 해왔거든요. 아마 오늘까지인가로 알고 있는데 자사주 매입을 해오니까 급하게 사야 되는데 자사주가 들어와가지고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외국인들이 밑에서 되는 게 아니라 더 위로 사고 해가지고 이제 주가가 또 땡겨지는 그런 측면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최근 주가 흐름은 자사주 매입,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50% 미만으로 줄여놨었던 거를 이제 다시 채워야 되는 입장에서 들어오는 물량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주가 반등이 강하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2분기 실적은 어떻게 보시며 3분기 실적에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3분기 실적은 일단 10조 얘기가 나오고 많이 보는 데는 10조 후반 11조 얘기도 나와요. 근데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일단 파운드리 쪽은 적자를 좀 줄이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거시 D램 쪽은 확실히 숫자가 올라오는 것 같고 또 여기에 더해가지고 HBM 쪽이 2분기가 이제 바닥을 치고 거기도 어쨌든 엔비디아를 제외하고 다른 데는 나가니까 물량이 좀 팔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0조, 11조에서 하이닉스하고 비슷하게 아마 영업이익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럼 확실하게 2분기가 실적이 바닥이었다라는 건 확인이 되는 것 같고요. 이제 3분기 이후에 대한 전망이 중요한데 최근에 나왔던 리포트들 국내 또는 외사 걸 다 봐도 레거시 D램 쇼티지, HBM 역시도 공급가액이 아니라 쇼티지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 삼성전자의 수익성은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수익 자체는 2분기가 바닥이 맞고 그 다음에 3분기부터는 유의미하게 숫자 올라오는 그림이 나올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삼성전자가 9만 전자까지 돌파했는데요.
10만 전자 시대는 언제쯤으로 예상하시나요? 제가 그 앞서서 AI 버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AI 버블이 나올 때 어디까지 나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데, 삼성전자 자체 능력으로 10만 전자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HBM 쪽에서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HBM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D램만 가지고 10만 전자를 얘기하기에는 좀 버거워 보이거든요. 그래서 HBM 관련돼 가지고 어떤 식이든 간에 긍정적인 이슈가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이 아직은 물량이 부족해요. 외국인들이 평균적으로 봤을 때 54% 정도, 지난번에 50% 넘긴 이후로 그 정도가 평균이었던 걸로 전 기억하는데, 지금 51점 몇 프로거든요. 여전히 물량을 채워야 되거든요. 그러면 업황이 좋고, 그 다음에 뭐 AI 모멘텀 살아있고, 여기에 HBM 얘기 나오고, 그 다음 파운드리 쪽에서 추가 수주 나오고, 뭐 이렇게 된다 그러면 또 10만 전자가 그렇게 또 너무 뭐 허상처럼 보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분위기 자체는 어쨌든 AI 쪽을 자극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뭔가 버블이 좀 만들어지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 그림이라 그러면 삼성전자 역시도 지금 여기서 끝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10만 전자 돌파하는 게 자체 능력으로 돌파하려면 HBM까지 확실히 만들어줘야 되고, 그게 아니더라도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만 가져가게 되면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TSMC와 인텔의 상황은 어떤가요? TSMC는 2나노 수율이 60% 넘어선 걸로 알려져 있고요. 가격 당연히 높고요. 아마 지금 삼성 쪽으로 온 데가 TSMC 대비해서 30% 할인이 돼서 온 거라는 거를 제가 얼핏 본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뭐 기술의 TSMC는 따라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사실 넘사벽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미국 정부는 계속해가지고 TSMC를 갈구는 거죠. 들어와서 대만 수준의 공장을 지어서 대만 수준의 기술력, 고난호를 갖다가 여기서 생산해라라고 요구하는 거고요. 근데 저라면은, 제가 TSMC라면 버틸 것 같은데, 아무튼 거기는 어쨌든 움직임을 이제 따라 하려고 하는 모습은 어쨌든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여전히 그 수율과 관련된 부분들은 노이즈가 있다고 보고 있고, 다만 이제 뭔가 좀 변화하려고 하는 모습은 확실히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번에 수주를 어쨌든 간에 그 2나노 쪽으로 해서 대량 수주를 했으니까, 또 추가 수주 얘기들도 나오고 있으니까 수주를 많이 해야지 사실은 트레이닝을 통해 가지고 이게 수율을 높일 수가 있거든요. 기술 개발했습니다. 백날 해봤자 안 해보면 수율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의미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이 어쩌면은 TSMC를 따라간다기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서포팅해 가면서 이제 시장 점유율을 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위상을 좀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인텔은 고나노 쪽은 저희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아직 답이 없는 것 같고요. 근데 저사양 쪽에서는 그래도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것도 그렇게 뭐 깔끔하게 하고 있다라는 느낌은 아직 아니기 때문에 인텔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애플과 테슬라가 TSMC 대신 삼성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미국의 어떤 지정학적 이슈에 의해 가지고 파운드리 산업 자체가 대만만 바라볼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분산도 좀 필요했다라는 측면도 하나가 있고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선택한 측면도 분명히 있어 보이고, 근데 그 선택지가 이번에 수주한 것들은 다 미국에서 생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테일러 팹을 가동을 시키게끔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이 애플 칩 같은 경우는 이번에 작은 거예요, 사실은요. 이미징 센서 쪽이라서 뭐 그렇게 물량이 엄청 많은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테스트용 같고요, 제 느낌에는. 테슬라가 그나마 좀 큰데, 테슬라 역시도 수율이 안 나오면은 아마도 또 떠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은 이번에 이제 사활을 걸어야 되는 이유가 있고, 그쪽에다 맡긴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TSMC 가면 대접 못 받아요. 일단은 가격도 30% 이상 삼성보다 비싼 데다가 엔비디아나 애플이 이제 물량 크게 주는 거 대비해가지고 순서가 항상 뒤로 밀릴 수밖에 없고, 또 단가도 높게 쳐야 되니까 대안이 나오면 좋죠. 근데 지금 사활을 걸고 어쨌든 삼성이 지금 파운드리를 하려고 하고 있고, 전략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것도 필요가 하니까, 그래서 선택이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